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심화 제 49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회차가 47회보다는 조금 어렵고 48회보다는 그래도 쉬운 가장 심화 회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적당한 난이도가 이 49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낸 회차. 그래서 앞으로 49회는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내는 게 가장 적당할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회차를 기점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지표를 잡기에 가장 좋은 회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다뤘는데, 일단 여기 이게 중요했어요. 대놓고 힌트를 줬는데 일단 이게 비파형 동검이고요. 이런 뭔가 청동검 같은 게 나오면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시기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파형 동검이랑 거푸집, 민무늬 토기.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 거푸집, 이 거푸집이란 키워드를 아직도 철기라고 혼동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절대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 후기부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시기는 청동기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푸집이 나오면은 엔간에서 뭐 다른 청동기 선지는 같이 안 줄 테니까 그냥 선지 보고 그냥 틀린 거 잡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1번부터 안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는 계급이 발생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4번 쟁기 쇠수랑 등의 철제 널기구를 사용하였다.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초반부터 발음이 조금 안 좋네요. 아무튼 철기입니다. 5번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등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폐해수를 건너 중앙에게 투하였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건 고조선이죠. 제가 이 국가는 크게 세 가지 외웠죠. 단군, 위만, 그리고 우거왕. 근데 이 사료가 41회 때는 여기 빈칸 뚫어가지고 되게 어렵게 냈는데, 이번엔 이것까지 준 거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중급 경향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에서는 난이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국가 중대사를 정사하면서 논의하였다. 이거는 백제. 참고로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이 정도 기본적인 키워드는 외워야죠. 2번 마리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신라의 내무랑. 뭐 나라도 나라라고 했으니까 신라도 적어드릴게요. 3번 여러 가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이거는 부여. 마가오가 저가구가. 4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5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금 팔조를 두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그런 법령이죠. 이것도 사실 중급 경향의 문제긴 해요. 그래서 초반부터 여러분들 어렵게 안 하려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쉽게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는데, 이게 선사시대를 내면 대체로 그 이후에는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이랑 고조선 유형을 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무튼 신지읍차 문제 제시된 국가의 지배층이고, 여기 5월과 10월, 이거는 계절제란 걸 알 수 있죠. 계절제. 그래서 이 신지읍차가 있고 5월 10월 계절제를 한 이 국가는 사만이죠. 뭐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 복습하면 그래도 금방금방 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1번 혼인풍습으로 민면의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솔직히 초반부터 키워드가 진짜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복습하다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익혀요. 2번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 제가 사자를 외우라고 했죠. 뭔가 강인한 느낌을 주는 관직. 3번 제사장인 청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국가는 정치랑 제사가 분리됐죠. 4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이거는 부여예요. 이게 한번 공시에서 그 고구려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단 한눈검에서는 일단 그냥 부여로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번 단군, 과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죠. 동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벌써 지역사 문제를 줬네요. 근데 제 기억에 일단 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5년이 됐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백제 역사 유적지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그때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답사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뭐 아무 뭐 쓸데없는 TMI이긴 한데 아무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니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보소산성이랑 관분리 유적이랑 나성은 잘 모를 테고 이 정림사지랑 능산리 고분군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부여예요. 아마 이 능산리 고분군도 그 47회 때 그 능산 그 백제금동 대항로 관련해서 그 능산이 절터에서 출토됐다. 그 힌트를 잘 봤다면 부여인 걸 알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문제는 부여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사 문제인 것 치고는 그냥 백제랑 관련된 사례만 알았더라도 사실 푸는 건 안 어려웠어요. 보여드릴게요. 1번 장용영의 외형이 설치된 곳을 알아본다. 이거는 경기도 지역은 가야 돼요. 경기도. 게다가 일단 시기적으로도 조선이라서 일단 어색하고요. 2번 성왕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지역을 조사한다. 맞아요. 이게 부여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그 이따 선지 분석 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텐데 그 이 부여 지역으로 그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이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지 보면 일단 백제랑 관련될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배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하였던 근거지를 찾아본다. 일단 이거 고려시대고요. 대표적으로 진도가 있죠. 일단 시기적으로도 어색해요. 4번 한성군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 이 한성군이란 키워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병인양요거든요. 양현수 외에도 이 한성근이라는 인물도 프랑스군을 방어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병인양요 나왔으면 딱 하나 나와야죠. 강화도. 신미양요도 똑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개항기 시기라 어색하고 5번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공단의 위치를 파악한다. 개성공단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지역을 정확하게 몰라도 조선, 고려, 개항기, 현대사 이거 삼국시대 지금 이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 문제치고는 생각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백제랑 관련된 것만 알았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이거 정도는 백제 문화유산인 거 기출 좀 풀어봤으면 그래도 놓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그나마 이렇게 자주 나온 것부터 항상 살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밑줄근 왕의 업적을 물었는데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금관국의 김구애가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이게 사실 지금 대한문으로 된데 이게 사실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원 사료를 인용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금관가야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애라는 인물은 이 금관가야의 왕족인데 그 금관가야가 항복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버풍왕이죠. 금법대진 외우면 돼요. 금법대진. 그러니까 금관가야, 버풍왕, 대가야, 진흥왕. 금법대진. 이거는 금법대진 외우면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라 아무튼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통일신라 키워드죠.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연호 외워두라고 강조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다른 연호로는 뭐 광개토대왕의 영락에 있죠.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무령왕. 4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 선덕왕이라는 왕도 있어가지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선덕여왕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기출 끌어치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사료만 솔직히 따가지고 대화문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료를 예전에 좀 읽었으면 쉬웠을 텐데 만약 이 근관국약이라는 맥락을 좀 못 파악했으면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6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물었는데 이게 재밌던 게 보통은 이 시기부터 경제를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음 이거랑 음 이게 힌트였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게 일단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게 오소경 중 하나예요. 오소경. 일단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토지 그러니까 좀 당시 사는 사람들 그 토지 외에도 인구수 뭐 뽕나무 그러니까 나무수 가축수까지 되게 꼼꼼하게 기록한 문서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그런 문서가 지금 여기 여기 지역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거 외에는 지금 발견되는 사료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정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민정문서라는 게. 이것도 좀 옛날 기출에서는 어렵게 됐는데 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서원경이라는 거 봤으면 이걸 추론했다면 어렵지 않았고 이 시기부터 경제상황 낼 거면은 삼국시대밖에 없는데 이걸 제대로 기억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나설 수는 있었다. 그 정도? 1번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이건 제가 맨날 강조하죠. 이건 고려라고. 화폐, 무역항, 그리고 경시서. 2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건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3번 목화, 담배 등이 산풍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산풍작물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4번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울산항이라는 거는 그 통일신라 시기에 국제 무역항이고 이 당항성이라는 거는 좀 그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그 경기도 화성 지역에 만든 성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당나라랑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현직 관리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조선 초기 세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민정문서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쉬웠는데 몰랐다면 조금 당황 탈 수는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 그 정도?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가나 사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물었는데, 그래도 이유영 제가 이유영을 그때 예상 문제로 찝었는데 이게 적중 문제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요즘 이게 뭐냐면 고구려 외세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유영을 하도 안 내다가 오랜만에 부활시켰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좀 변별력을 가지겠다고 오랜만에 좀 사료를 낸 것 같은데 살펴보자. 1번이 아니라 살수에 이르러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살수 나왔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살수 대첩. 제가 볼 때 가사료는 진짜 쉬웠어요. 살수 나오는 거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을지문덕이라는 힌트도 있었고 이건 612년. 그리고 어디 그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해서 고구려 왕이 항복을 요청했다. 이건 말 그대로 고구려 멸망이에요. 660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순서로 준 거 보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럼 좀 고구려가 외세를 방어했다던가 아니면 그럼 고구려 내 뭐 안시성 전투 아니면 영계소문 정변 그런 고구려의 쇠퇴기 그러니까 좀 쇠퇴기를 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잘 막았지만 아무래도 자신도 계속 이렇게 쭉쭉 막다 보면 점점 힘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쇠퇴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뭐니? 좀 그걸 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번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공항에 책봉되었다. 이거는 674년. 이후라 안 맞고요. 2번 미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4세기예요. 4세기. 거의 310년대?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쳤다. 이건 400년. 역시 5세기 키워드라 이전이고요. 4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642년. 이것도 예전 기출에서 한번 정답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연도를 기억했다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 기억에 이 사료도 기출에서 나왔어요. 5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하였다. 이거 475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안시성 전투. 그 당나라 태종을 막은 이 안시성 전투 연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645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유형 한 번 더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좀 멸망해 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로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사료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풀어요, 나름.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이 문제는 사료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 중대성이랑 정당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삼성 육부제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 육부제. 보통은 정당성의 대내상이 저 국정을 총괄했다 이 키워드를 잘 주는데 아무튼 중대성, 정당성을 외웠으면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당황은 할 만했다. 어쨌든 바래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제 기억에는 외워둔 게 좋아요. 이 정당성, 정당성이 좀 잘 나오거든요. 이 정당성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고려. 그 정종이랑 관련된 거죠. 고려 정종. 2번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키워드도 오랜만에 나오는데 정답이에요. 이 주자감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잘 헷갈려거든요. 국자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교육기관 관련된 건데 이거는 고려고 이 주자감이 발해랑 관련된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초반에 진짜 이름 되게 미묘해서 헷갈리는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3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문제를 마련했다. 이거는 신라. 뭐 넓게 보면 통일신라까지 가능해요. 아무튼 4번 구조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이건 통일신라. 뭐 신문왕이랑도 연결되고요. 신문왕이 참 하신 게 많아요.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거는 백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이 유형도 되게 강조하는 게 이 발에는 거의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세 가지가 있다면 선사시대 유형이랑 이 발의 유형이랑 고려 경제랑 조선 후기 경제 유형은 거의 매번 낸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한능검이란 것도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양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국가 최대한 다루기 위해서 발에는 거의 무조건 출제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먹어야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제위기간을 물었는데 이게 한능검이 좀 이런 스타일의 그런 구성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몰라도 되고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좀 오랜만에 나온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그 각간 위홍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냥 이 왕시기의 그런 그냥 관리인데 이 인물을 통해서 만든 일종의 향가예요, 향가. 그냥 이 왕과 관련된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3대목이란 향가가 안 전해져요. 그냥 이 문제 제시된 왕과 관련된 키워드다. 그것만 외워두시고 아무튼 여기 원종 애너랑 적고적 이거 제가 저번에 그 48회였나 그때 얘기한 거 제대로 기억했으면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이 9번은
진성여왕이란 거예요. 제가 진성여왕 시기에는 농민 반란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원종 애도랑 적고적이다. 이거 분명 어디선가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알았으면 제가 보기엔 또 채취원 낼 것 같은데. 1번 왕의 장인인 김은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건 신문왕. 얘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2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이거는 1009년에 그 목종 시기는 가야 돼요. 아무튼 시기적으로 어색하고요. 3번 거체부가 왕명을 받아들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 키워드도 좀 먼 나왔죠. 진흥왕. 참고로 그 비슷한 키워드로 그 근초고왕 시기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것도 있고요. 4번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였다. 제가 맨날 말했죠. 진성여왕과 최치원은 짝꿍이라고. 아야 진성여왕 나가면 그냥 최치원 찾으면 답 골라요. 5번 복심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600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7세기 중반. 아무튼 통일신라 나오지도 않을 때라 안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보고서 제가 답을 미리 외워놓은 게 아니라 진짜 진성여왕 내면은 채치원은 진짜 단골 키워드로 같이 맨날 나오거든요. 진짜 기출 풀어보세요. 채치원이랑 진성여왕을 떨어뜨린 회차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성여왕과 채치원을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긴출해서 둘이 짝꿍으로 낸 문제가 진짜 많아요. 한능 검에서는. 제가 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회차 다 풀어봤으니까 알아요. 아무튼 10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신라 왕족의 후예. 일단 왕족의 후예고 송악을 도읍으로 했고 광평성 미륵불 4층. 힌트 진짜 많이 줬네요. 이거 궁예네요. 일단 후고구려가 송악이고 후백제가 완산주 신라 왕족의 후예이며 이 광평성이라는 거는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궁예라는 인물이 나중에 그 좀 나는 미륵불이다 난 관심법을 쓴다 아주 유명하죠. 누가 지금 기침소리 내었어 딱 그 말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 문제 힌트를 되게 쉽게 준 편이에요.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이건 견훤이 외교술이 좋다고 제가 강조했죠. 2번 금산사에 유폐된 후 고려에 귀보하였다. 똑같아요. 견훤이에요. 우리 신검이 중 아들 좀 혼내주세요. 3번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문무왕. 4번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장보고인데 일단 왕까지는 몰라도 되고 인물로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왕까지는 내는 건 제가 못 봐가지고. 5번 마진이란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 오랜만에 나온 선지인데 보통은 마진이랑 국호랑 그 철원으로 천도했다는 키워드 주는데 무태 나왔다고 또 쫄지 마요. 어차피 나머지 선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나머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사실 이 마진이랑 키워드만 이해했어도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는 거면 뭐 이건 맞는데 이건 선지는 틀리고 이런 장난은 안 치니까 그냥 앞에 보고 맞네 하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을 물었는데 어디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이것도 그 후삼국 시기 통일 유형에서 정말 많이 나온 사료죠. 여기서 말하는 경순왕은 김부가 경순왕이죠. 그래서 우리 경순왕님이 통일신라를 항복하고 이게 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왕건님께서 오구오구 잘 오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신 좀 잘 살게 경주의 사신관 딱 하세요. 우리 왕건님께서 또 그걸 한 거죠. 이거 후삼국 시기 유형 제대로 외웠으면 이건 금방 수론할 수 있었어요. 1번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했다. 맞아요. 우리 왕건님께서는 또 내가 이제 나라도 세웠으니까 기분이다. 너희들 구제해줄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살자. 그런 빈민 구제 기관으로서 흑창을 설치한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양형고를 두어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예종. 이거는 그러니까 그 관악지능책 키워드로 잘 나오죠.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거는 광종.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초기 키워드만 잘 알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 왕의 키워드. 4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성종. 근데 이 12목이란 키워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12목이란 키워드가 사료에서 나온 키워드로 되게 잘 나와요. 아니면 외관. 그러니까 성종은 12목과 외관. 아무튼 5번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경종. 시정전시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 포인트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는데 고려시대 문화유산. 이거 그냥 그대로 줬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시기. 1번부터 어렵네요.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이 논산 개태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충남 논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여기 왕건이 있잖아요. 왕건이. 이 왕건님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 세운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걸 조금 기념한다는 의미? 그런 느낌에서 만든 사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이라는 거는 그 철로 만든 이 확자가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 가마솥. 와, 해풍산이 뭐 문화유산 외워야 된다고 이 가마솥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이 논산 개태사가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직후에 만든 그런 문화유산이라 그때 이 철학이라는 거는 찾아보니까 그냥 주방에서 밥 해먹으려고 만든 그냥 대형 솥인데 그냥 논산 개태사가 어쨌든 고려니까 그거 연기해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몰라도 나머지 보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였어요. 아무튼 2번 예산 수덕사 대용전의 공포구조.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했죠. 그 고려의 주심포 양식 그런 사찰, 그러니까 사찰은 아니고 그런 건축물로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용전. 이거 좀 바꿔가지고 봉구스 밥버거라고 외우라고. 봉구스 밥버거. 봉구스 맞아요. 고려 후기라서. 3번 서울 원각사지 시층석탑의 건립 목적. 이게 정답이죠. 이거는 조선 세조죠. 고려시대를 내려면 원각사지 시층석탑이 아니라 경천사지 시층석탑을 냈어야 돼요. 경천사지 시층석탑.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안동, 이천동, 마열의 일상의 조성 배경. 제가 고려시대 불상할 때 항상 강조했는데 고려시대 불상은 그런 뭔가 크기가 비대하고 뭔가 균형이 없는 그런 불상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냥 바위에 박혀있는 그런 비대칭 크기의 불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맞아요. 이건 그림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5번 청주 흥닥사에서 간행된 직지 심체 요절의 특징. 맞죠? 고려 말기 말기는 아니고 한 후기쯤에 만든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 활판 인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론 선지가 좀 어려운데 이 경천사지랑 원각사지만 솔직히 어느 시대인지 알았으면은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문화유산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은 헷갈리긴 쉬울 만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었는데 이것도 제가 맨날 강조했지만 이 시기면은 뭐다? 고려 경제다. 또 살펴보죠. 뭐 제가 보기엔 변함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있네요. 해동통보. 맞죠? 제가 고려 경제는 항상 그거 강조하죠. 화폐,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경시서. 한번 이번엔 차례대로 안 보고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 또 있네요. 와, 진짜 고려 경제는 진짜 변하질 않아요. 진짜 유형이. 이거 찍다 보고 나중에 이거 다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될 정도인데 그만큼 고려 경제는 제 강의 봤으면 키워드가 진짜 머릿속에 바로 따라 나와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는 딱히 뭐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료를 굳이 분석드리면 숙종식이거든요. 숙종. 그러니까 숙종식에 그런 주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화폐 유통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권원중보는 성종이지만 뭐 해동통보라던가 사만통보라던가 활구같이 이런 화폐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화폐 유통을 장려한 이 사료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제 풀 때는 어차피 키워드가 너무 뻔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사료는 분석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2번 초량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일단 이거 조선 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외관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계약조를 통해서 뭐 연포, 부산포 이런 데면은 초기인데 이 초량이라는 거는 그 기후약조. 그러니까 그 광해군 시기에 그 1609년에 이 일본과의 그런 국교를 재개하고 나서 그 두 가지를 열었거든요. 그게 초량진이랑 두모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선지 똑바로 안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3번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사재기를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4번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황작물인데 이거 다 18세기, 19세기 전래된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가 전반부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던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 일단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등이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방을 토벌. 일단 이 동북면 병마사라는 키워드도 외워두는 게 좋고 일단 김보당이 나왔으니까 이건 김보당의 난이에요. 그냥 나만 적어놓을게요. 이거 적어놨으니까 이거 그래서 1173년이거든요. 이거는 정중부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무신 정권 시기에 그 이런 그 지배층 이것까지는 안 외울 텐데 한 셋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 정중부랑 최충원이랑 최우혁 이 셋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뭐 한능검 수준에서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만적 등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그리고 뭐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 것이다. 만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것도 사실 만적이라는 걸 줘가지고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최충원식의 난이죠. 참고로 이게 발생한 이유가 그 이음인이라는 인물도 그러니까 이 최충원 정권 시기 이전에는 이음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천민 출신이거든요. 야 저런 사람도 집권자가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못하겠어? 그걸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73년부터 98년까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틀렸으면은 2번 골랐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1번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반란이라 나 시기적으로 당연히 너무 이전이에요. 2번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이건 제가 연도를 몇 번 강조한 적은 있거든요. 이거 1225년이라고. 근데 일단 이거 모른다는 거 가정하고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3번 이자겸과 척충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자겸의 난 1126년. 참고로 이때는 무신이 아니라 문벌귀족 그러니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흐름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문벌귀족 시기라 어색해요. 4번 최충원이 봉사10조를 올려 희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190년대에요 확실하게. 이건 기억해요. 1190년대. 저라고 연도를 다 암기하진 않아가지고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연도 변태가 되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게 1190년대고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그러니까 묘청의 반란을 진압한 거죠. 1135부터 1136전도.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헷갈렸으면 2번이랑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것도 고민 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튼 이게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후는 최충원 이후에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연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만적의 난이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무엇보다 최충원과 그 정중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최충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연결되겠지. 이후인 최후가 연결되면 사회 시기의 역사 문제에서는 어색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계기로 그 무신 정권 시기의 지배자 있잖아요. 그래서 정중부, 최충원, 최후 이 셋은 외우세요. 이 셋 정도는 그래도 키워드로 잘 나오고 이 인물 자체를 물어볼 확률도 높아가지고 이 셋 정도는 이번 기출 기회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을 물었는데, 이거 제 기억에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였거든요. 제가 실제로 적중시킨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 주자소랑, 어딨어? 이 개미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주자소라는 거는 그런 활판 인쇄를 위해 만든 기구고, 그 활판 인쇄랑 관련해서 만든 대표적인 활자 그런 게 개미자예요. 그래서 이건 태종인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아마 40회 때 초반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 기출을 제대로 풀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어요. 1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성종. 편찬 시작이 세조, 편찬 완성이 성종. 이것도 가끔 묻긴 하더라고요. 2번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 3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정답이에요. 이때 사관원으로 딸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 혹시 틀렸으면은 이거 제 기억에 기출 연 이거 왜냐하면 이 주자소랑 개미자랑 이 사관원 독립 그대로 100%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이런 문제 틀렸으면은 기출을 제대로 못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키워드랑 답이 완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4번 시내 통공을 실시하여 시전탕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이거는 정조 1791년. 5번 한계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건 세조. 이건 제가 46회 때 깊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이 문제 나 혹시 이거 혹시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거란으로 헷갈리신 분 양심 고백해봅시다. 나 이거 혹시 거란으로 헷갈렸다.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란으로 헷갈렸으면은 이거 보고 헷갈렸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기출 풀 때 항상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는데 기주성만 보고서 기주상이면 강강찬 아닌가?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송문주 장군이란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도 연도가 헷갈리는데 아마 이 송문주 장군이 나올 때쯤이면 제가 찾아본 걸로선 1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송문주 장군 때문에 이게 멘붕이 오니까 귀주성 보고서 이때 뭐 거대한 방어한 인물이 있었을까 싶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사신 저고요 피살. 몽골이에요. 거란이 아니라. 이 저고요 피살도 분명하게 이전 기출 40회 때 초반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의 침입이 시작됐다. 이게 아마 1225년쯤인데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모르겠어. 근데 귀주성 보고서 거란인가가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짚어야 돼요. 지금 이 습관 안 들이죠? 또 나중에 귀주성 보고 그냥 강강찬 아닌가? 그렇게 풀죠? 100% 나중에 기출 또 틀립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헷갈렸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거란 선지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러분들 점수 와장창 내기 정말 좋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1번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왜고? 제가 아까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지금 아마 50회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말 왜 지금 조심 안 하면 나중에 느낄 거예요. 2번 진구한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조. 제가 진구한 체제는 여기서 크게 설명 안 드리고 만약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달아드릴게요. 한는 거면 전 이거 답을 잘 안 내가지고. 3번 별물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여진.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선지가 예전보다 조금 짧아졌어요. 원래 포수, 사수, 살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선조. 조선 성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성룡의 건의로 만든 그런 오군영. 5번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맞아요. 이 뭐야? 이 몽골을 침입하기 위해 부처의 힘으로 막아달란 걸 염원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거 지금 습관 안 들이면 분명 50회 때 당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어서 17번.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물었는데 일단은 여기선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건데
그 이런 거는 제가 저 같은 전공자들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모르신다고 자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려운 키워드예요. 이거 원연호예요. 뭐 어느 황제 임금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원나라 연호구나. 그러니까 당신 원 간섭기 때니까 원나라 연호를 따라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이거 몰라도 그 기철이 중요했어요. 기철. 얘가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죠. 이 왕 나오면은 이 기철을 수청했다는 키워드가 진짜 진짜 잘 나와요. 예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기출을 많이 풀어본 사람한테 이런 거 잘 나온다 나오면 별표 꼭 쳐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건 국민왕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연호도 사용을 중단하고 그런 권문세족도 숙청한 대표적인 개혁적인 왕. 이 왕도 거의 2회에서 3회에서 한 번은 꼭 나와요. 진짜 중요한 왕입니다. 아무튼 1번 중서문화성과 창서성을 복구하였다. 맞아요. 이때 이 왕 시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왕 이전에는 그러니까 원 간섭기 때 이게 첨입으로 격화되었는데 이 왕 시기에는 이제 다시 그런 반원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그걸 다시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이고요.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거 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전이에요. 자,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거는 그 정동 행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원정을 만든 기구인데 이거는 충렬왕이에요. 한능검 수준에서 사실 충렬왕까지 잘 안 내는데 제가 보기엔 슬슬 이제 한능검도 원 간섭기를 어렵게 내지는 않을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공민왕밖에 안 내긴 했는데 1번이 아니라 3번. 조중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공양왕. 1391년. 그래서 안 맞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헷갈렸으면 4번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2218을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음 이게 그 기철도 공문세족이니까 이인님도 그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권문세족이거든요. 이 인물도. 근데 공민왕 시기에는 기철 같은 권문세족을 숙청하긴 했는데 다 숙청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왕시기인 우왕 시기에도 아직까지 그 권문세족에 잔당이 남긴 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성계라던가 최영과 같은 그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런 남은 권문세족까지 싹 다 갈아엎었다. 이게 사실 한능공 수준까지는 이런 거 잘 안 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5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광종.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조금 눈치밥으로 풀었으면 답이 쉬웠는데 괜히 2인인 같이 조금 뭔가 검은색도 고민했으면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각 기구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이 상대벽은 몰라도 되고 의사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대사헌. 사원부예요. 일단 이 사원이란 키워드 보자마자 파악할 수도 있었고 이게 그 사원부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이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을 거예요. 1번 은대라고도 불렸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거 승정원이에요. 그냥 승정원을 그냥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집현전에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하였다. 이거는 홍문관. 그래서 좀 경연, 그러니까 왕한테 교육하는 거 그런 것도 맡았죠.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소관에 등용되었다. 이거는 정조직의 규장각. 그래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런 인물들이 규장각, 검소관으로 서울 출신 인물로서 좀 이제 등용되기 시작했죠.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이거는 비변사. 5번 오품위와의 관리 임용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경권이란 건 관리 인사 같은 거를 서용해주냐 마냐 그거를 이 기구가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가끔씩 그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합쳐가지고 3, 4란 키워드도 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19번 밑줄곤 사건에 대한 걸 냈는데 어디 보자.
아, 이 문제? 이 문제도 중요해요. 일단 여기 정함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호예요. 호. 그러니까 뭐 도산 안창호 아니면 뭐 단원 김홍도, 해원 신용복, 그러니까 해원 신용복 이런 것처럼 이 정함이란 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호고요.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이거 자주 나온 인물이잖아요. 예, 조광조. 소격서라는 거는 그 도교 행사인데 이 인물은 성리학자라서 이걸 싫어했고 현량가라는 거는 일종의 추천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사림을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조광조. 1번 김종직의 조유제문이 빌미가 되었다. 일단 이거는 무호사화. 그러니까 인물 업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화유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2번 서인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중종식이에요. 이건 인조반정. 3번 유니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을사사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을사사화. 우리끼리 싸우자. 을사사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상문 등이 일으켰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단종 보기운동. 어쨌든 세조시기 사건이랑 안 맞아요. 5번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사실 조광조 나왔으면 딱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요. 기묘, 사화. 사화용이 심화편 들어서 거의 3연속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출 잘 따라왔으면 이 문제는 진짜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무각기엘, 차례대로 김종직, 폐위윤 씨에 대한 복수, 조광조, 유님, 윤원영. 인물만 기억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밑줄근 이 왕의 제1시기를 물었는데 일단 이 동국요지 승남. 이거밖에 힌트가 없긴 하네요. 근데 이거 갖다가 알았어야 돼요. 이거 성종이에요. 해풍선님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키워드도 예전 기출에서 분명히 나왔었고 이게 중요한 게 그 성종 시기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역사, 지리, 뭔가 법, 뭔가 예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한번 총망란 왕이 바로 성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뭔가 서적이라던가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성종인 게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동국 통감이 있고 이 지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동국 여지승남이 있고 참고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이에요. 나중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성종, 이게 중종. 아무튼 법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이 있고 예절로는 국조 오레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 왕씨에 한번 총망라를 했구나 그런 식으로 암기해야 이 키워드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구나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한 그런 키워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1번 전통 항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선지 보면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워낙 왕들이 하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건 암기만 했으면 풀 수는 있어요. 2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군 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이거는 영조. 3번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계법이 간행되었다.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음악이 나왔네요. 아무튼 맞아요. 이때 음악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또 총망라를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종식이 온갖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무튼 4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태종. 그리고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이 제작되었다. 이거는 세종. 그래서 이 서적들이 이름이 그나마 이 정도는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총망라, 집대성 뭔가 그냥 다 모든 걸 합쳐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서적들이 좀 중요해요. 나머지는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왕별로 어떤 걸 만들었는지 사실 이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암기 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져요. 파이팅. 아무튼 21번 그 뭐야 이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 임진왜란 때 수군에 와라.
어, 일단 이 문제가 오랜만에 임진왜란 유형이 어려워진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제가 항상 이거 강조할 때는 패배랑 그리고 수군, 뭐 오포여전, 한산도 대첩 이런 게 있고 육지, 뭐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런 거 내고 그 다음에 명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명랑해전, 노량해전. 그것만 외우면 풀 수 있는데 그 경향을 처음으로 깨버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 명랑 여기 나온 이거는 그냥 바로 다 찍었을 텐데 헷갈렸다면 이 한산도랑 오포를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까지 한는 거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낼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이 오포회전이 첫 승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 교재에서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해설에서는 다 다루긴 했는데 조금 당황은 탈 만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산도가 조금 더 뒤고 그 다음에 명량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음 그래서 이제부터 한능검도 이제 슬슬 임진왜란 유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군 냈잖아요. 아마 좀 한번 여기서 좀 뭐라 해야 돼 성지순례를 좀 해보면 다음에는 육지전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육지전을 낸다면 좀 그런 거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부산진 전투라던가 동래성 전투라던가 이 탄금태 전투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낼 수 있지? 어디 보자. 그 일단 이 두 개 중에 뭔가 여기서 세 개 중에 두 개 섞고 그 다음에 아마 뭐 진주 대첩 이런 거 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행주 대첩 이런 거 섞어 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뭐 평양선 전투 이런 식으로 그 육지전과 관련된 문제 하나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 수군 냈으면 얘네 경향이면 한번 육지전도 낼만 해요. 그냥 참고용만 보세요. 뭐 제가 뭐 점수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확실하지 못한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 낼 것 같긴 해요. 아무튼 2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음, 이게 있구나. 솔직히 이 시기쯤이면, 이번에 힌트를 그렇게 안 줬네? 그 뭐냐면, 일단 만상과 송상이라는 거는, 이 만상은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고, 송상이라는 거는 개성에서 성장한 상인이니까, 이건 조선 후기인데, 이제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48회까지는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49회 넘어와서 경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조선 후기를 경제만 주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같이 줘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원래는 이거 나눠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49에 넘어서 경제랑 문화를 동시에 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맞아요. 그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평민층들의 그런 문화도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수는 그런 이 시기에 유행한 책 읽어주는 사람. 맞고요. 2번. 병난도에서 교역하는 송해상인. 이거 고려죠? 제가 이거 아파에서도 강조했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맞아요, 이것도. 이 시기에는 평민층 외에도 중인층들의 그런 문학 활동도 유행했죠. 4번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 대동법으로 해서 그런 공납을 대납해주는,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상인이 등장했죠. 5번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이것도 맞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이 시기에는 광산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늘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랑 문화를 같이 비교해야 된다.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자, 그럼 이어서 23번. 밑줄은 이 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고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는데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이 법을 확대.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원래는 공납의 폐단이 아니라 방납의 폐단이라고 평소에 줬는데 이번에는 일단 조금 까다롭게 줬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그 숙종 시기에 이르러서 그 함경도 지방 같은 그런 완전 북쪽 지역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 지나면서 계속 확대되는 제도면 대동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건 호포제. 2번 일교당 쌀 사육도로 납부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인조 시기의 영정법이에요. 인종이 아니라 인조요. 그리고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거는 전분 6등법. 세종시기의 공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4번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정확히 제도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균여법과 관련되긴 했죠. 균여법에 그런 세금이 부족한 거를 메꾼 사례니까 균여법이라 볼 수 있고, 정답은 5번인데 특산물 대신 쌀배 동전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맞죠? 이 공납의 폐단이 발생했으니까 특산물 대신 다른 걸로 세금 내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대동법이 그 조세 개혁 중에선 제일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 진짜 아무리 안 내도 3, 4회에서 한 번은 내거든요. 아니면 5회에 한 번 꼭 내가지고 이 대동법도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 4번 문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지금 왕자의 면호를 원자로 정한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면 마땅한 게 아니고 기산형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의 시스였을 뿐 어찌 다른 뜻을 가졌는가. 뭔 얘기냐면 일단은 이거는 이게 왕자의 명호라는 게 그러니까 경종을 세자로 삼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사왕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야 우리 경종이 내가 세자 세워주겠다는데 뭘 그 니네가 정하고 있어 화나가지고 이때는 갈아 엎었지만 나중에 한 이쯤 가면은 정확한 시기랑 할 수 없는데 그냥 갑술 대충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 기사왕국으로 그 송시열을 죽였지만 정확하게 유배 보낸 거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는 한 갑술왕국 시기쯤 가면은 내가 좀 실수했구나 미안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자 좀 그런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사왕국 이후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데 1번 자해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전이에요. 이거는 현종 시기라서 안 맞고요. 2번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인조 시기라 안 맞아요. 일단 현종, 인조 안 맞아요. 지금은 숙종이에요. 숙종. 3번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선조라서 안 맞고요.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영조.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 양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경기갑, 그러니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리고 서남서. 그냥 기사왕국의 결과로서 남인이 주겠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거 3점 치고는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일단 이거 예전에 나왔던 사료기도 하고 송시열은 숙종 때 사망했는데 지금 현종, 인조, 선조, 영조 이거 왕만 제대로 구별했어도 풀었어요. 3점 치고 이 정도면 해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정 못 풀겠으면 이런 식으로 왕이라도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이것마저도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진짜로. 나름 해자였어요. 그래도 한국 유형도 조금 내용이 처음에 까다롭지 자주 나온 유형이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전반부 해설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가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 제가 이것도 저번에 48회 때 강조했었는데 이거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시기에는 청나라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인질로 끌고 갔다. 저번엔 소현세자를 줬더니만 이번엔 복림대군을 줬네요. 그럼 병자호란 이후를 고르면 되니까 1번 국경지역에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이거는 세종이잖아요. 세종 이전이고요. 2번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정답이에요. 이 시기에는 인조거든요. 그럼 인조 시기니까 우리 흔히 그 조선 왕조 외우잖아요. 광인, 효현. 그러니까 광인, 효종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강홍리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아까 말했죠. 광인, 효, 광해군 전이죠.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4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잘 봐봐요. 이거는 1636년인데 이건 16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발생한 이후에 병자호란이므로 역시 이전이라 안 맞아요. 5번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역시 광인효현 인조 전의 광해군 이전이라 안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부 문제는 생각보다 몇 개 빼고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래도 후반부 문제 중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신명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 보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